그래서 이런 때에 뭐 좀 약간 지루할 것 같아서 문재인의 오복 예. 문재인의 오복 오신 정치 아마 여러분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오복, 외교는 굴복, 정치는 보복, 적폐는 반복, 경제는 항복.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박복한 국민이 됐습니다. 여러분,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에서 미친 인간 하나 대통령으로 나서갖고 1년, 2년 만에 우리나라 박복한 국민이 됐어요. 여기 또 오신, 외교는 등신, 안보는 불신, 경제는 실신, 북한은 맹신, 중국엔 굽신. 대통령 돼갖고 들어먹을 얘기가 이따위밖에 없습니까? 능력 없으면 방 빼야죠. 지금도 우린 언제든지 모델 웰컴입니다. 언제든지 환영해요. 그냥 준비 안 됐으면 방 빼. 또 다음 얘기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의 이 대통령께서 서방 언론에서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나는 북한이 반드시 비핵화할 것이라고 신뢰한다. 정말 그래, 뭐에 근거해서 1월 1일날 연두기자회견할 때 1월 1일이라고 2일날 했죠. 1월 1일날은 뭐 보여줬습니까? 하루 종일 북한 김정일 우리가 그걸 왜 봐야 됩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의 국정 비전 철학이 나올 줄 알았더니 하루 종일 그거 하더니 그 다음날 나와서 우리나라 잘된다 하니까 그 중에 어떤 한 여기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시는 근거가 뭡니까? 아니 경제를 실신시켜놓고 다 폭망하게 해놓고 잘 된다는 거니까 근거를 얘기하잖아. 뭐 때문에 잘 된다 하는데 그거 하나도 안 되고 그냥 뭐 약속만 공약만 내버리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합니까? 그래, 그러면 북한이 요번에 우리나라하고 핵회담할 때 미국 회담을 하고 우리나라 3번씩이나 할 때 전애들이 핵을 감축시켰습니까? 군대 숫자를 감축시켰습니까? 미사일 기지를 감축시켰습니까? 오히려 더 늘어났잖아요. 요번에 영변만 보여주면 될 줄 알았더니 미국에서 인공위성으로 딱 포착한 거 다 내놔버렸잖아요. 영변, 강선, 하가, 평산. 이야, 이 새끼들이 옛날에는 발전기 통해서 플루토늄만 생산해낸 줄 알았더니 지금 히토류, 우라늄이 가장 많이 나는 나라가 북한 아닙니까? 이제는 거기서 축출을 해갖고 그걸로 수소폭탄, 원자폭탄 만들 수 있는 거를 더 많은 수작질을 하고 생산해내고 있는 걸 알았는데 요번에 그걸 갑자기 딱 내놓으니까 이놈의 김정일이가 영변 하나 하면 적당히 속아주고 돈 줄 줄 알았더니 웬걸 혼비백산한 거예요. 그거 갖고 그럼 난리 치더라고요. 뭐 서류 갖고 최선희가 왔다 갔다 하고. 왜? 요번에 아마 밑에 놈들 쪼인 다 까지고 열어 죽을 거예요. 니네 이 새끼들 이 정도 갖고 어떻게 속여 먹으려고 그랬어? 뭐 열어 죽지요. 다 드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20여 곳에 북한 전역에 미사일 기지가 있는 거 발견되고 그 중에 13곳 완전 더블 체크까지 끝났습니다. 그 중에 4곳이나 5곳은요 ICBM까지 쏠 수 있는 그 정도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문재양이는 믿는데요. 북한이 핵무기를 없앨 것이다. 이거 정말 개념이 있는 대통령입니까? 이건 정말 어떻게 국민들이 다른 건 몰라도 경제는 좀 다 잘하면 살 수 있어요. 근데 안보는 잊어버리면 그거 잘못되면 나라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보에 대해서 이렇게 개념 없는데 여야 떠나서 보수진보 떠나서 안보를 이렇게 무시하는 대통령은 잘하고 있는 대통령 끌어냈다면은 어느 대통령도 우리는 끌어낼 수 있습니다. 왜? 자기가 그렇게 먼저 선례를 보였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자기 보궐선거 대통령 아닙니까? 보궐선거 대통령이면 대통령 나머지 잔여기간 2월 24일까지인가? 그때까지만 하면 끝나야 되죠. 그렇죠? 이번에 보궐선거 아니라 나머지 잔여기간까지 한다라고 우리가 어디 국민투표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이건 헌법학자들이 떠들어야 되는데 안 떠들고 있어요.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옛날에 미국에도 대통령 탄핵되면 그 사람 나머지 잔여기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다 하려면 그거 자체를 물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묻지도 않고 해갖고 어영부영 지나갔잖아요. 지금 이건 헌법적으로도 대통령 아닙니다.
보궐선거 때 무슨 보궐선거 대통령이 나머지 정상적인 것까지 다 해쳐먹으려고. 그러니까 이런 개념 없는 짓을 하고 있잖아요. 이미 리차드 니버, 라이널드 니버하고 리차드 니버,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사상가입니다. 이 리차드 니버가 이미 소련을 연구한 결과를 우리에게 얘기해 줬습니다. 공산주의자들과 평화를 이야기하는 자들은 누구라고요? 악마의 친구. 그럼 우리나라의 악마 친구 어디 있습니까? 저쪽에 있죠? 악마의 친구들이 왜? 이 인간들하고는 얘기가 안 통하니까. 그들의 평화는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인 게 역사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을 통해서도 나타났어요. 왜? 지금 회담하는 사이에도 하나도 안 하고 거짓말했잖아요. 악마의 친구들이다. 공산주의와의 평화는 악마적 평화이다. 지금 이 악마적 평화를 부르짖으면서 국민을 속이고 혈맹 불신하고 한미 동맹을 깨버리고 나라를 적의 아가리 갖다 바치려고 하는 수작질을 우리나라 지도자라는 인간들이 하고 있고, 아직도 국민들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잘하고 있는데 뭐 태극기 든 사람들은 왜 저래? 그래서 신채호는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우리나라 여러분 19세기에 분명히 쓰나미가 왔고 지금 두 번째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때는 일본이 최고 이득을 취했지만 지금은 미국이 슈퍼 파워로 나타나서 우리를 아직까지 돕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회에, 제가 요즘에 더 이상 미국 기다리지 말고 이제는 레짐 체인지가 필요하다. 레짐 체인지 뭐예요? 정권 바꿔야 된다. 우리나라도 잘못되면 정권 바꿔야 되잖아요. 북한도 바꿔야죠. 근데 요즘은 뭐라는 말이 나오냐? 더블 레짐 체인지. 노스 앤 사우스. 레짐 체인지면 저쪽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쪽에도 지금 레짐 체인지가 필요해요. 우리 그거 연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레짐 체인지? 이 기회에 저쪽에 3대 세습 우상숭배 정권 레짐 체인지, 한국의 안보 갖다 적에게 갖다 바치려고 하는 이 개념 없는 레짐 체인지에서 남한 주민과 북한 주민이 하나가 되는 통일의 기회로. 위기는요, 어느 나라나 교회나 가정이나 항상 위기는 밀물 썰물처럼 옵니다. 문제는 리더가 어떻게 그 위기를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느냐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다른 건 잘했는지 몰라도 위기 대처 능력이 그렇게 마음에 썩 들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혼란이 온 거예요. 위기 대처 능력이 정말 화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제가 점점점 깊이 알면서.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남은 게 하나님하고 미국인데, 우리가 그래서 더욱더 태극기 운동이 정신을 차려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넘겨주시고요. 예. 그래서 이제 북핵 문제하고 맨 마지막에 통일에 대해서 살짝 언급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50분 지났는데, 북핵 문제를 위해서 제가 강연 다닐 때 그냥 쉬운 말로 4자 성어 3개로 해석을 하면, 하나는 연못구호. 여러분 연못구호 뭔지 아시죠? 나무에 올라가서 고기를 구한다. 쓸데없는 짓이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나무에 올라가서 고기를 구해요? 강으로 가요. 바다로 가야죠.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북핵 문제를 페이퍼 주고받고 평화회담 해갖고 열겠다는 거는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6자회담이 아니라 666자회담을 해도 연못구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쟤네는 북을 핵을 포기하면 죽으니까. 죽을 짓을 왜 하겠어요? 돈도 안 주는데. 절대로 안 합니다. 죽어도 안 합니다. 이미 뭐라 그랬어요? 여기 예. 이미 꼭 여러분 나눠드린 것에 의미 한 번씩 얘기해 주시죠. 이쪽으로 다시. 그 4월 27일 날 우리가 정상회담을 처음 했죠. 남북 정상회담. 그때 일주일 전에 당군 간부를 다 모아놓고 요 김정은이가 남한에 와서 수작질을 하기 전에 당군 간부를 다 모아놓고 비밀리에 내부 정신 강화를 했는데, 그때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핵무기는 우리에게 있어서 핵무기는 강력한 보검이다. 강력한 보검, 여기 나와 있죠? 예, 북한에게 있어서 핵무기는 평화 수호의 강력한 보검이다. 이거는 상대방 자를 수 있는 칼이에요. 그 다음에 후손 만대들도 영원히
평화와 번영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근본 담보이다. 요거를요 자기네 내부 단성령으로 이미 얘기했어요. 그러면 남한에 와서 비핵화 얘기하는 건 그래 말로는 비핵화인데 우리는 핵보유국 지위 인정이 우리의 작전이야. 이렇게 하고 왔어요. 이 문재인이도 알았습니다. 북한은 비핵화할 마음이 없다는 거. 그러면서 북한의 핵은 남한 공격용이 아니다. 이 짓거리 지 주군으로 모셨던 노무현도 그랬죠. 자기도 그러잖아요. 나만 할게. 아니 할 일이 없어서 돈도 없는 나라에 핵무기 하나 만들려면 8억 달러, 10억 달러 들어가는데 그거 하겠습니까? 북한은 죽어도 이미 아버지 때도 그랬고 할아버지 때도 그랬고 우리는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 심지어는 북한하고 미국하고 상대해서 우리가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든지 ICBM과 핵을 개발해서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된다. 이게 이들의 작전이에요. 근데 우리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신뢰합니다. 신뢰는 무슨 개뿔이에요. 너 혼자 신뢰하지. 우리 하나도 안 믿는데. 그래서 이제는 이런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좀 아까 다시 이제 두 번째 거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미국 대사관 앞에서 계속 부르짖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 대사관 이 사람은 장사꾼이기 때문에 정치력이 약합니다. 그 다음에 북한 정부에서도 약해요. 지금 미국 고위직들에게서 들려오는 얘기 들어보면 아니 대통령이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 정보를 쉐어링해야 되는데 이놈의 트럼프는 혼자서 정보를 다 쥐어짜고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나 심지어는 여당 의원도 혼자서 독식을 해서 맘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저 사람 풋볼공 특이한 분이거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마음대로 주한미군을 철수할까봐 국방군수법안이라는 걸 두 번이나 통과시켜서 대통령 마음대로 주한미군을 철수하지 못하도록 6,000명까지는 감축할 수 있지만 22,000명 밑에는 건드리지 못하도록 의회에서 막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떠들어도 주한미군 철수 못합니다. 못해요. 숫자가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는 걱정하실 필요 없는데 그러나 우리가 무슨 짓거리를 하건 미국에서 우리를 도와주겠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로드맵이 A, B, C, 플랜 A, 플랜 B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에게 플러스가 안 될 플랜을 전개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애국세력 보수, 우리 국민들의 다수의 뜻이 무엇이다 하는 걸 국민들에게 알리고 미국에게 우리가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더 떠나서 그래 개념 없는 김정은이 목 따고 이 기회에 더블 레임 체인지, 사우스 앤 노스 코리아 정치권들 다 없애버리고 남한 주민과 북한 주민이 다시 하나가 되는 통일을 하자. 이걸로 우리 북한 주민들을 계속 자극을 해야 돼요. 거기서 일어나면은 성공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 우리가 미국에게 할 수 있는 북한에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EEJ의 방법입니다. EEJ 뭐죠? 오랑캐는 오랑캐로 북한이 지금 우리 내부의 갈등을 분열시켜서 피 튀기게 대한민국 싸우게 하듯이 우리도 북한에 지금 세력들이 있고 북한 주민들이 깼잖아요. 한류를 통해서 쏘가서 살아왔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EEJ의 방법 공작을 해야 되고 미국과 32,000명의 탈북자들과 NGO들과 이제 뭐 한국의 정부기관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빼고 우리 이 EEJ의 방법이 계속 일어나도록 저는 그 작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 만약에 이것저것도 안 통한다 하면은 마지막에 이제 김정은 참수작전 해라. 이라크 하듯이 현상금 걸어서 김정은 목 따오는 사람에게 뭐 빌라덴 10만 달러, 10억 달러 걸었듯이 걸어라. 지난번에 제가 당신네들이 돈 대기 싫으면 주장만 해라. 그러면 우리가 전 세계 720만 해외 교포들이 모금하겠다. 지금 뭐 막 하는 거예요. 왜 목 따들어? 거기서 하는 게 우리 피 흘리지 않는 피 흘림이 없는 평화 통일로 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태극기 보수 우파의 태극기 보수 운동의 실패 원인 그거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영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A man must be big enough to admit his mistakes and smart enough to profit from them and strong enough to correct them. 여러분 우리 부산 시민들 영어 실력 좋으시니까 영어 잘하시는 분 한번 해석해 보세요. 사람은
남자라고 하지 않고 보통 이런 데는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must be 이래야 한다. big enough 이렇게 커야 한다. to admit his mistakes 자기의 실수가 있으면 실수를 깨끗하게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커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smart enough to profit from them 그런 실수로부터 무언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정도로 smart 지혜로워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strong enough to correct them 어떤 거는 내가 잘못하는데 그걸 고치기 위해서 고통도 따르고 손해도 따르잖아요. 그러나 사람이라 하면은 적어도 그거를 과감하게 고칠 때는 고칠 정도로 강해야 된다. 저는 태극기 보수 우파 우리 보수 정당이 주는 교훈이 바로 존 맥스웰 목사님 유명한 리더십 트레이닝 가르치는 분인데 그분이 한 유명한 말이에요. A man must be big enough to admit his mistakes and smart enough to profit from them and strong enough to correct them. 이런 거는 여러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우리 자신의 삶에도 잘못된 건 과감하게 이거 안 되면 우리가 보수 꼴통 소리 듣는 거예요. 그래서 태극기 보수 우파 여기 뭐 제목만 쭉쭉 읽어 나가도 여러분 아마 우리가 뭐가 실패했는가 이게 안 되면요 태극기 계속 들어서 똑같은 구호 갖고 안 됩니다. 왜? 조직이 실패했어요. 지금도 다 서울 시내 보면요 여기저기 나눠서 정말 깜도 안 되는 사람이 자기네가 운동 이끈다 하는데 웃기고 있습니다. 당까지 만들어요 거기다가. 조직이 실패했어요. 강력한 리더십이 지금 없습니다. 하나의 리더십이 없으니까 전부 이 소리 저 소리 하고 그 다음에 비전이 없어요. 우리 보수의 철학도 지금 없습니다. 단합도 실패했어요. 전략전술이 있습니까? 무슨 전략전술이 있어요. 그냥 많이만 모여라 하는데 그래 모이면 뭐 할 건데 청와대 쳐들어가자 쳐들어가고 뭐 할 건데 객기 부려서 잡혀 들어가려고요? 정치 세력화 실패했습니다. 일부 태극기 세력이 한 5% 강하나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민사회가 정치 세력화 실패했어요. 그 다음에 교육훈련이 부재했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SNS 홍보 전략. 왜 여기는 네이버의 부사장이 선거대책 본부장 들어가고 청와대 비서실장 들어가고 한나라당의 부사장 김의겸이가 왜 청와대 들어갑니까? 이놈들이 평상시에 SNS 마음대로 주물럭주물럭거리고 지금 대한민국 마음대로 장악하는 게 이건데 우리는 겨우 생긴 게 스마트폰 들고 유튜브와 함께 겨우예요. 위대하신 보수의 어르신들께서 그 9년 세월 동안에 제대로 된 방송국, 보수 방송국 하나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는요, 우리가 뭐가 문제였는가 이걸 철저하게 깨닫고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제는 다시 한번 문제점을 여기 기록을 했습니다. 통합된 강력한 리더십이 부재였다. 그 다음에 가치, 이념, 역사성, 철학이 빈곤했다. 전술 전략, 장단기적인 전술 전략,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단기적인 전술 전략이 부재했고, 그 다음에 부패가 아니라 부패, 파당, 이기심, 그 다음에 후진 양성 차세대 지도자. 지금 대권 주자에게 당대표 한두 명 그것만이 아니라 후진을 양성해서 지도자를 키워야 되는데 키우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따로따로 놀았습니다. 이 좌파들은 하나가 돼서 명령 진행하는데 우리는 태극기 세력, 지금도 지난번 당 대표였다는 사람도 그러잖아요. 자기는 태극기 세력 믿지도 않는다. 그러고서 찍어달래요. 시민사회와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효과적인 선전선동술 부재, 그 다음에 필살의 무기, 뭔가 한방 먹일 수 있는 필살의 무기, 객기 부리는 거 말고요, 선동질하는 거 말고 정말 문재인 정권에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의 정수리를 노렸듯이 한방으로 필살의 무기가 뭐가 있는가, 여러분 이거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리더급 되는 분들은요 이런 고민 많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보수 기득권층의 부정부패 오늘 통일까지는 언급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그러면 우리의 해결책이 뭐가 있는가, 여기에서 오늘 이제 드리고자 했던 말씀을 조금 첨가하겠습니다. 자유우파의 해결 방안, 대안 대책. 그래서 저는 경제 선진화에 걸맞는 국민의식의 선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랬죠.
미국도 지금 우리나라와 같은 갈등과 고민 속에 1960년대 후반서부터 1970년대 초반을 보냈습니다. 그때 보수가 완전히 멸망하고 닉슨 대통령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물러나고 그렇죠. 막 그러면서 혼란을 겪을 때 더 이상 정치인들에게만 나라를 맡겨서는 안 되겠다 해서 생긴 운동 중에 하나가 바로 시민운동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헤리티지 파운데이션, 헤리티지 재단이에요. 저는 지난번에 와서 우리 남학사님하고 잠깐 비전 나눴지만은 우리 이런 모임이요, 단순하게 국회의원 잘하냐 못하느냐 정도가 아니라 부산 시민, 우리나라 두 번째로 큰 도시인데 얼마나 지혜롭고 똑똑하신 분 많습니까? 제가 대구에 갔는데 어떤 군수 영감을 만났더니 이야, 참 이분은 정말 우리 장관을 당장 시켜도 될 정도로 경륜이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서울에만 있고 정치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지방에도요, 우리나라 똑똑한 사람 전 세계에 많아요. 얼마나. 뭐 보수에 일꾼 없다? 황교안, 김진태 같은 사람 100명도 넘습니다. 정치꾼들에게만 찾으니까 없지요. 왜 없어요? 여기 부산에도요, 나타나지 않은 애국 시민들, 실력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발견해서요, 정치인의 하수인이 아니라, 정치 따까리가 아니라 시민사회의 대안의 목소리와 지혜, 지성을 이룰 수 있는 리더들이 나타나서요, 잘한 건 잘했다고 해주고 국가 정책, 정당에게 정책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임으로 저는 이 모임이 발전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술 장사하는 쿠어 맥주 회사 사장한테 우리 미국을 헤리티지라 말하면 뭐예요? 헤리티지, 전통 아니 그렇죠? 미국이 어떻게 생긴 나라인데 저렇게 좌파에게 넘어가느냐? 브루킹스 인스티튜트 1927년도에 세웠는데 그건 미국의 대표적인 좌파 단체예요. 근데 그렇게 좌파로 다 넘어가고, 좌파는 당연히 복음주의인 미국에게 반하는 휴머니즘이거든요. 지금 미국이 휴머니즘으로 갈 때까지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는 좀 흠집이 있지만 기독교 목사님들이 중심이 돼서 그래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으려고 하는 트럼프를 선택해 준 거예요. 휴머니즘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미국은 다시 이제 보수 쪽으로 와서 트럼프가 잘나서 대단한 인물이라서 인격자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도 들어쓰기 때문에, 고레스 왕처럼 들어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저도 개인적으로 싫습니다. 그 사람의 사생활이나 선거 기간 동안에 내뱉었던 유색인종이나 코리안들에게 내뱉었던 그 말 생각하면요, 저 상대하기 쉽지. 그러나 하나님이 어쨌건 들어쓰시거든요. 내 개인의 호불호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사람 들어쓰는데 어떡할 거예요? 나한테 기분 나빠도 순종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의 도구에 하나님의 금초대가 아직 미국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길 신뢰하는 거고, 그래서 정치가들에게만 맡기던 거기 극장, 허름한 극장 다 쓰러져가는 걸 하나 얻어갖고 나하고 미국을 정신을 살릴, 우리의 유산을 살릴 젊은이들을 한번 우리가 고민하면서 만들어보자 해서 13명이 시작한 게 오늘날 300여 명의 그 PhD들과 수많은 인턴들을 통해서 미국의 레이거노믹스부터 지금 트럼프 대통령까지 가장 에드윈 퓨너, 바로 그 사람이 수십 년간 거기 회장을 했었고 여기 아산정책연구원에도 오고 굉장히 친한 파예요. 그런 거를 좀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 이런 건전한 띵크탱크가 많이 생겨야 정치꾼들이 우리 부산 시민들을 개돼지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계속 우리를 개돼지로 취급해 주십시오. 저들이 무슨 일을 하건 말건 이제는 노모, 이제는 경제 선진화에 걸맞는 국민의식이 선진화해야 돼야 되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 국민의식이 후진국 중에 후진국이에요. 정치가만 그런 줄 알았더니 국민의식이요, 우리 아직 멀었습니다. 일본 발로 쫓아가도 몇십 년 배워야 돼요. 국민의식 수준에 있어서는. 그래서 인정할 건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의식이 선진화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정치가들에게 농락질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치 세력과는 차별화된 대안 세력으로 어느 정당 우리의 따까리가 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당에 들어가서 활동하실 분은 들어가되